네, 오늘은 5월 중순부터 조금씩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작업했던 거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가 길이가 한 100m 정도 되거든요. 저기가 시작점이고, 저기 이제 작업장 터널 있는 데가 시작점이고, 이쪽이 끝점이거든요. 길이가 한 100m 정도 되는데, 원래는 저기 이제 우리 작업장, 작업장 있는 쪽에서부터 100m를 쭉 13mm로, 요게 13mm거든요. 여기 13mm인데, 13mm로 이제, 점적을 이렇게 스틱을 하나씩 꽂았었어요. 기존에 이제 했던 게 요건데, 이렇게 스틱을 하나씩 꽂았거든요. 이렇게 꽂다 보니까 저 시작점에서 원래 보통 한 50m까지는 잘 들어가는데 모터 압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봤을 때 10m 되면 입구 쪽은 잘 들어가는데 끝에가 잘 안 들어가요, 물이. 라인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열었을 때, 이제 작게 열었을 때는 압에 의해서 가는데, 그래서 임시적으로 한 2, 3년은 지금 이제 끝에도 다시 25mm를 연결해 가지고, 우리 메인관은 40mm거든요. 그래서 끝에가 압이 딸려 가지고 이제 중간에 25mm를 이렇게 시작점에서 저 끝점으로 하나 당겨 갔어요. 당겨 가고 끝에도 25mm를 연결해 가지고 각각 전부 다 이제 요런 이제 라인 밸브를 다 연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13mm로만 끝에까지 100m 끝에까지 잘 안 가니까 중간에 이제 25mm를 이제 끝에까지 보내놓고 거기서 25를 다시 전체적으로 각각 라인별로 엮어놨기 때문에 이제 물이 딸리는 게 이제 반대쪽에 요 라인에 물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압을 맞춰줬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일괄적으로 이제 모든 작물, 동일한 작물일 때 뭐 블루베리 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물을 줘야 되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원수를 재배하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품종들이 다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라일락도 약간 외성이 있고 조금 빨리 자라는 게 있고, 이제 아나벨 수국 같은 경우도 이제 꽃을 물고 있는 거하고 안 물고 있는 거하고도 물을 먹는 게 다 틀려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물을 주면 결국은 계속 가습에 의해서, 지금 여기 또 노지니까 계속 가습에 의해서 이제 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꽃이 없고 성장세가 좋고 세력이 좋은 거고, 요거는 이제 세력이 약한 거고 꽃은 없고, 요거는 세력이 좋은데 꽃을 물고 있는 거고, 요게 이제 꽃이 폈을 때는 이제 또 물을 더 많이 먹겠죠. 여기는 이제 삽수를 딴 거고, 여기는 꽃이 한참 피고 있는 거고, 그러면 요게 이제 물을 더 많이 먹겠죠. 근데 동일하게 물을 주면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에 맞추면 이제 꽃이 없는 게 가습이 되는 거죠. 꽃이 없는 게 맞추면 여기에 물이 딸리고, 지금 선물을 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해마다 반복돼서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그래서 각각 라인을 이제 수정을 했어요. 저기 이제 입구에서 들어오는 거를 메인 배관을 40mm를 50m까지 이제 메인 배관을 지금 이렇게 40mm를 넣었어요. 넣어갖고 여기서 T자를 따가지고 각각의 라인마다, 여기가 뭐 6줄 들어가는 데도 있고 8줄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일부 작업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한 줄이에요, 한 줄. 여기 한 줄인데 가운데에서 지금 양쪽으로 딴 거죠. 그러면 여기 작물 틀린 거 들어가고 또 여기도 작물 틀린 거 들어가고, 요렇게 해서 각각이 세부적으로 이제 물 관리를 할 수 있게끔요. 조금 이게 많이 번거로운데 그래도 작물에 맞춤형으로 이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게 멀리 있는 포지는 안 되겠죠. 이렇게 항상 생활권에 있는 메인 농장 근처 포지에야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밸브 조절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게 자동이 되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밸브 열어놔 놓고 자동 해놔 놓고, 그렇게 해서 물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보면 번거로운데, 구성은 지금 여기도 보면 같은 작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셔들이 이게 13mm 나오는 거, 뭐 16mm 나오는 것도 2개짜리 3개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밸브가 없이 그냥 새들이 나와서 각각에서 분기해서 또
이런 걸 하나 달아가지고 잠글 수도 있는데,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작업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저 혼자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도 같이 관리를 할 거라서 쉽게 이제 인지할 수 있게끔 각각 라인마다 밸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 라인 물 잠그고 켜고 하는 것들은 각각 하나씩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폭 4m짜리 두둑이거든요. 여기 이제 폭 4m짜리 두둑, 여기도 폭 4m짜리 두둑. 예. 그래서 가운데에는 이제 작업로 레일이 있고요. 반대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조금 추위에 약한 것들을 할 것 같으면 여기다가 비가림 하우스 할 수 있게끔 8m짜리 비가림 하우스 할 수 있게끔 처음에 그렇게 구성을 했었어요. 저기 작업장이 8m짜리거든요. 8m짜리 지금 두둑 두 개를 이렇게 엮어서, 그러니까 저런 형태로 쭉 오면 그냥 비닐하우스 비가림 하우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구성은 그냥 간단해요. 요런 쉐들 있죠. 요게 40짜리고요. 40, 50 있고, 여기는 뭐 16짜리도 있고, 25짜리도 있고, 여기에 맞춰서 오는 거고. 요거 그냥 메인 배관에다가 저희 40을 쓰니까 40짜리 하나 연결하고, 예, 그리고 나서 그냥 여기다가 라인 밸브 그냥 하나씩 달면 됩니다. 지금 요거 이제 고정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고정해 놔놓고, 여기다가 요 라인 밸브를 그냥 이렇게 달면은 지금 이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라인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단순 작업이죠. 이게 구멍 내고 그 구멍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요거 그냥, 고정시켜 놔놓고, 여기다가, 구멍을 내면 냅니다. 그냥, 요렇게 보면, 이게 이렇게 13mm짜리. 요즘은 임팩에 보면, 예, 이런 식으로 임팩에 연결하는 거 나오거든요. 이건 13mm짜리예요. 그냥 일반적인 홀스 같은 경우 하면 이 가루가 많이 생기고요. 요 드릴 비트인데, 이거는 임팩 드릴 비트인데, 이런 걸 하면은 이렇게 밖으로 다 튀어나와요. 굵게. 예, 그래서 요걸로 그냥 구멍 뚫어서, 예, 여기 구멍 나올 거잖아요. 여기다가 테프론 감아서 고정만 해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계만, 라인별로 이제 설계만 해놓고 나면, 일단 요거 먼저 고정하고, 그 다음에 구멍 뚫어서 라인 밸브 였고, 예. 여기서 제가 그때 블루베리 학교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라인 밸브가 지금 요렇게 생긴 게 있고요. 요거는 16에서 13으로 가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요거는. 예, 있는데, 지금 이제 요거하고, 저는 두 가지 타입인데, 처음에 제가 요걸 썼거든요. 요거는 여기 밑에 턱이 하나 있죠. 여기 보면. 예, 이게 햇볕에 산화되면서 잘 부러져요. 그럼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부러져 버리거든요, 밑에가. 그러면 겨울 되면 이걸 열어놔도 얼고 놓고 반복하면서 그냥 이게 톡 빠져버려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겨울 되면. 여기 톡 빠져버리고. 잠금 장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이 막 이렇게 공중으로 막 날라와서 상당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건 안 쓰고, 에코라고, 이건 뭐 제품 홍보하려고 하는 거 제가 제 돈 주고 산 거예요. 찾아보다가. 요거는 이제 밑에 턱이 없어요. 턱이 없어서 겨울에 괜찮더라고요. 이거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라인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 부속 가려면 상당히 시간 많이 잡아먹어요. 요거 다시 빼가지고, 예, 요거 다시 바꾸고 다시 끼워 넣고 해야 되니까. 한두 개도 아니고. 이게 겨울에 하게 되면 날도 춥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처음에 제가 많이 사놨는데 다 폐기시켜 버리고, 요걸로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각각 라인별로 세부적으로 물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한 라인에 요 두둑 3m짜리 8라인 들어가거든요. 50cm 간격, 또 일부 작은 묘목들은 40cm 간격인데 8라인에 밸브가 16개 들어가요, 하나에. 그럼 이것도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열어두고 닫아주고 해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게 수동일 것 같으면 자동 모터만 돼 있고 그냥 밸브만 열어서 계속 상시로 하루 종일 나오는 그런 구조일 것 같으면 열어놓고 이제 또 시간 지나면 잠그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는 못하니까 이제 한낮에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물이 많이 딸릴 때 밸브 열어서 수동으로 좀 줄 때는 주고, 야간에 주로 퇴근할 때는 자동으로 해놓고 타이머 맞춰 놓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지금 이게 점적 스티커 시간당 2리터 나오는 건데, 한낮에 이렇게 틀어놓으면 이제 실제로는 이제 여기가 조금 뜨거워질 수 있어요. 되게 뜨거운 때는. 그래 한낮에는 주로 할 필요 없고, 요거 그냥 사용해서 주면 되고, 블루베리 조금 큰 것들은 요거 2개 꽂아 갖고 하면 됩니다. 예전에 이제 4구짜리
매니홀드 단추에다가 그냥 꽂으면 4구짜리 꼽히는 게 있고 또 2구짜리 꼽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결합식이라서 탈착식이거든요. 그래서 겨울 되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튀어나와 버려요. 그러면 매번 이렇게 또 날 풀리면 눌러주고 물을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하우스 안에서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데는 괜찮은데 영하로 떨어지는 데는 매번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요런 군데군데 어떻게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두둑에 지금 스틱이 한 두둑에 지금 한 3,000개 정도 꼽히거든요. 근데 이제 일일이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개별적으로 점적 단추를 꽂아서 스틱 각각 하나씩으로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3mm, 점적 16mm 이렇게 자동으로 풀어주는 기계거든요. 도구인데 기계도 아니고 도구. 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끌고 가면 됩니다. 지금 라인이 한 100m 정도 되는데 중간에 50m 잘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혼자서 전선 같은 거 이렇게 풀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가고 각각 가본마다 점적 스틱 꽂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13mm짜리에 이제 펀칭해서 이 점적을 단추를 꼽는 건데요. 요것도 지금 이런 도구들이 있어요. 펀칭기가. 네, 이렇게 누르면 여기서 요게 눌러주면서 구멍이 뚫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끼워 갖고 이렇게 딱 들어가죠. 네, 이래 갖고 펀칭 누르면은 위에 구멍이 딱 뚫히고 요걸 꽂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게 13mm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중간에 뭐 하나 들어가 있죠. 예, 요거하고 두 개 비교해 보시면, 예, 지금 요거 하나 있고, 요거 하나 빼버리면 여기 구멍이 커져 버려요. 이게 16mm 용이에요. 예, 이걸 지금 뺀 거예요, 요거에서 이걸 뺀 거거든요. 빼면 요게 16mm예요. 그래서 13mm LD간, 요거는 16mm LD간 사용할 때 펀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5mm, 20mm는 또 다른 펀칭기가 있고, 안 그러면 손으로 구멍 뚫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반대쪽까지 구멍이 뚫힐 수도 있어서, 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안 쓰거든요. 그리고 요게 지금 되게 뜨거울 때는 이게 마대지가 상당히 열이 많이 나요. 그리고 요것도 많이 물렁물렁거리거든요. 물렁물렁거려서 이걸 눌렀을 때 구멍이 잘 안 나고 이게 눌려져 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보통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다 먼저 연결을 하고 찬물을 조금 틀어요. 약하게 틀어 놓으면 여기에 수축되겠죠. 그러면 딱딱해져요. 그때 구멍을 뚫어보면 돼요. 이거 그냥 없이 그냥 하면 구멍이 자꾸 에러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구멍 또 한번 찝었는데 구멍이 안 나가지고 또 찝다 보면 이제 여기에 구멍이 잘못 뚫혀가지고 물이 새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항상 여기다 연결해 놓고 물을 약간 틀어서 이걸 최대한 딱딱하게 만들어요. 찬물이 지나가면 이게 열에 의해서 늘어났다가 이게 막 신축 쭈그러들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찬물 틀어서 딱딱하게 한 상태에서 펀칭기로 하면 상당히 속도가 빠릅니다. 여자들이 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점적으로 그냥 구멍 뚫는 것도 잠깐만요. 예, 요것도 그냥 이렇게 요렇게 구멍 뚫었죠. 예, 구멍 뚫은 데다가 점적 단추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걸 그냥 여기 물을 약간 틀면 이렇게 물이 나와요. 나오는 구멍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 뚫어 나가고 한 사람이 이렇게 똑 누르면 똑 소리 나면서 똑 들어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걸 했을 때 이제 하면 자동으로 되고 좋은데 제일 극한 게 이게 노지에서는 들쥐들 이렇게 깔아 먹어요. 요거만 잘 찾아내면 물 주고 하는 건 상당히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라인을 전체적으로 하고 요건 이제 블루베리는 제가 이게 이제 45리터짜리 화분인데 지름이 35cm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스틱을 제가 2개 꽂을 거고요. 처음에는 매니홀드 4구짜리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요거 세력이 좋은 거, 약한 거를 요거는 스틱 4개, 요거는 스틱 2개 이렇게 꼽아서 물량 조절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실제 그걸 이제 겨울에 계속 튀어나오거든요. 그럼 다시 밀어 넣어야 되고 이게 상당히 불편해서 이제 요걸 하고 세력이 좀 좋아지면 그때 되면은 이제 스틱 말고 이제 블루베리용 쿨러, 요즘 많이 이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로 하고 이제 그거 하면 실제로는 이제 25mm 배관이나 20mm 배관으로 바꿔야 되고 이제 요건 뭐 16mm도 해도 되겠네요. 근데 이제 매드당 그게 몇 개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물량 계산을 해보고 하면 실제로 안정권은 25mm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거는 이제 추후에 아예 블루베리 포지로 하우스 지금 할 때 할 건데, 이제 그때는 다시 제가 영상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할 거고요. 지금 아직까지 어린 묘목들이라서 지금 이제 그냥 점적 스틱으로, 예,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꽃을 물고 있잖아요. 이게 다루마거든요. 향기 목수고, 이런 것도 체력이 좋고 꽃 필 때 물을 상당히 많이 먹어요. 근데 이제 이런 데 작은 것들은 물을 작게 먹겠죠. 하나에는 넣어놓으면 100% 가습이 되는데 이걸 또 자리 옮기고 이렇게 못하니까 이게 또 꽃이 지고 나면 또 물을 적게 먹어요. 여기 따라서 지금 요것도 이제 다시 재배치를 할 건데, 라인을 이런 것들이 각각 분기에서 하나씩 나가면 훨씬 관리하기 좋거든요. 사람 피곤한 거는 괜찮은데 요거는 뭐 단순한 일이니까 이제 체크하면 돼요. 직원 한 사람 붙여가지고. 근데 이제 식물이 일단 튼튼하게 자라야 되잖아요. 상품성이 좋아야 되고, 예, 요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경기도 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식물이 안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좋은 식물을 만들어내면, 상품으로 만들어내면 다 팔아먹어요. 팔아먹는데 이제 제대로 못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는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거죠. 물론 경기가 안 좋긴 안 좋지만, 최상의 상품을 저렴하게 만들어내면, 대량 만들어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 요렇게 해서 설치하는 방법 이제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저는 지금 농장 일지를 적는 영상들은 뭐 핵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중간에 어디서 조금 이렇게 노하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나올지, 영상이 나올지, 이런 것들도 저도 잘 모르겠고 하는데, 그냥 꾸준하게 구독하셔가지고, 이래 그냥 시간 나실 때 털어놔 놓고, 그냥 안 보고, 영상 안 보셔도 되잖아요. 소리만 듣고 있다가, 관심 있는, 멘트가 나오면, 그때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임라인도 제가 달아놓으려고 했는데, 요즘 바빠서 못하고, 이렇게 해서 혹시 도움이 되는 것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나중에 다 해놓고 이제 또 세팅 다 해놓고, 지금 아직까지 정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세팅 다 해놓고 또 다음에 영상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명나무 농장이었습니다.